반갑습니다. 오늘 이상 캠퍼스에서 발표를 하게 된 정보전략 교육 엑스팀 추경희식입니다. 저는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워드프레스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 약간 설렘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배가 되는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 설렘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멋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인사이트 받은 부분에서 멋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 주제를 발표하기 위해 항목을 보시는데요. 저 이제 총 4개의 챕터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너지의 개념과 사례, 그리고 세 번째는 다크너지와 대표적인 4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 우리 메세 안에서 너지 찾기란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상 캠퍼스를 매달 들을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 발표하시는 분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려고 하는 그 주제의 맥락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책을 왜 읽게 됐는지에 대해서 맥락적인 부분을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예전에 은행 앱에서 제 정보가 노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계기로 그 수동적으로나마 로그아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강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은행 앱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보이실 건데요. 지금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그 앱에서 제가 이제 토스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토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로그아웃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지금 옆에 보이시는 초록창에다가 토스뱅크 로그아웃이라는 글을 찾게 되었고 검색 결과 시간이 지나면 이 보안 이슈 때문에 자동 로그아웃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자동 로그아웃이 되고 내가 찾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되었을까 찾아보니 그 계기로 인해서 이게 그 로그아웃이나 탈퇴를 막는 항목으로 숨겨놓는 것들이 다크너지의 행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계기를 전적으로 하여서 저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제 발표의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선제 설계자와 두 번째는 너지와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크너지 3개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선제 설계자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전반적인 맥락을 조직한 사람, 즉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이야기고요. 너지는 타인의 선택을 유입을 부드럽게 개입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크너지는 소비자의 실수하는 특성을 악용하여 비합리적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책에서는 선제 설계자와 다크너지 2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다크너지 관련된 요즘에 많이 부상되고 있고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너지의 확장자 같은 범위로서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책이 같이 녹여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드러운 개입으로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너지가 되려면은 공식이 하나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쉬워야 되고 적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의 정체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포 공항 남자 화장실의 변기 그림입니다. 이때 당시 이 공항에는 하나의 골머리를 쌓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소변기 현상 때문에 화장실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청소 관리자 한 분이 군대에 있을 때 표정이 그려진 소변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보완한 것을 이제 변기에 이제 표적 대신 파리로 적용해서 적용을 시킨 건데요. 이 결과로 인해서 소변기 현상이 80%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너지는 쉽고 적은 비용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제가 이제 이 너지 사례에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의 이제 너지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홍대 환경미화 스티커라고 제가 지어봤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2017년도 홍대 거리란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 홍대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녀봤을 때 이 쓰레기가 가득한 거리를 보는 게 되게 풍경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더
부럽죠. 근데 이때 당시 마포구청에서 약간 골머리 썼던 게 이 쓰레기 관련된 처리 문제였는데요. 마포구청에 따르면 연간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양이 1만 8천 톤에 이르는데 그중에 4분의 1 정도가 이 홍대거리에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마포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아이디엇이라는 회사의 광고회사인데요. 광고회사에 의뢰를 하였고 거기서 그 광고회사는 도대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인식으로 이 쓰레기를 마구 버릴까라는 것에 참관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설문조사 이제 결과가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찾지 못하여서 이렇게 거리에 아무데나 버린다고 이야기가 도출이 되었는데요. 이 회사는 그러면 쓰레기통을 찾지 못하면 아예 우리가 쓰레기통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자 싶어서 지금 보신 사진과 같이 환경미화원 그림이 그려진 이 그림이랑 문구가 같이 스티커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쓰레기가 투입되는 곳에 곳곳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열흘 정도 이제 관찰을 했는데요. 쓰레기가 자주 투척되는 곳에다 스티커 붙여진 곳에는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발생되었고 그거를 이제 약간 관찰 카메라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쓰레기가 여기서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렸다는 게 촬영이 되어 광고에까지 송출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거 홍대미화원 스티커 이야기는 부드럽게 이제 너지와 개입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냈던 너지의 경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너지가 업체 마케팅과 같이 결부된 마케팅 관련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계산대역 유혹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형 마트 중심으로 해서 편의점까지 이 계산대 바로 옆에 진열대에 쉽고 싸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진열되기 시작하더니 요즘에 큰 마트에 가보면 계산대가 갈아져서 이 계산대인지 진열대인지 모르는 정도로 이제 확장되어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납치같이 이렇게 많이 확장된 모습을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찾아보니 너지가 업체 마케팅과 결부되어서 나타난 형태라고 합니다. 계산대에 줄을 서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혹시 내가 가기 전에 뭔가 빼먹고 간 게 없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심리를 이용하여서 업체에서는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구매해라는 개념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 진열대를 만들어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업체 매출이 되게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서 이제는 진열대에도 가안이라는 기법으로 해서 많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앞에 너지를 살펴보았으니 다크너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크너지는 교묘하해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왜 교묘해지고 있다라고 제가 제목을 짓게 됐냐면 다크너지와 다크너지 개념이 합쳐져서 되게 저희 일상생활에 되게 미세하게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지어봤는데요. 다크너지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소비자의 실수하는 특성을 악용하여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4가지의 형태로 지금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 번씩 제가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박 판매인데요. 이거 홈페이지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신 뜬표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화면에 몇 명이 들어와 있고 몇 명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줘서 소비자들한테 구매를 촉진하는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면 단 하루 특가판매, 남은 수량 땡땡땡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사람들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할인도 관련된 것인데요. 처음에는 10만 원이다,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하지만 결국은 이런 저런 옵션들을 붙여서 처음 가격과 나머지 가격의 차이를 관련된 걸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제 임의 갱신인데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 구독 관련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웨이브, 멜론 같이 구독을 하는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의 시청 어플리케이션에 1개월 무료라는 이용 후 별도의 알림이나 결제 요구를 받지 못한 채 매월 자동 결제가 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집 외 개인 정보 요구를 관련된 건데요. 성문조사나 수집 목적으로
요구한 행위, 즉 이거 너의 개인 정보를 주면 리워드랑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맞바꿔서 이제 하는 그런 행태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이 다크머치를 이제 제가 서치를 하기 전에 이 네 가지에 다 한 번씩 결제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걸 이제 알고 난 뒤에는 좀 걸려들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다크머치 앞에서 다크머치와 넙지의 사례를 알아봤으니 이제는 에세이 안에서의 넙지 찾기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 4개와 온라인 2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넙지 사례 중에 첫 번째인 GPS, 즉 뒤찾기 안내 관련된 이슈인데요. 저는 이 홈페이지나 앱을 작업하게 되면은 전시장 관련된 사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금 이 다른 데 사진에 비해서 지금 이 현수막 사진이 유난히 크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전시 전경 사진 중 한 장이라서 사진을 담아서 한번 크게 넣어봤습니다. 저는 그 전시장의 천장 배너를 보면은 뭔가 축제 분위기 같아서 이제 기분이 좀 좋아져서 그런 사진을 좀 유달리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전시장을 가면 전시를 구성하는 선대 설계자 분들은 이게 약간 전시를 구성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배치동만 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요. 사실 방문객들은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규모가 커질 때마다 전시 위치 관련된 CS가 발생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CS를 받게 되고 이 CS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쉽고 인적 비용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전시 라인에 알파벳을 크게 적어서 현수막하는 아이디어로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방문객은 원하는 업체 부스를 찾아가는 GPS 장치로서 훌륭히 소화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앞에 이어서 GPS 뒤찾기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구성해 놓은 사진은 2019년 호레빌드 1회 사진입니다. 그때 저희가 KTX 1, 2관은 정관은 다 쓰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전시관에서 전시관으로 이동 시에 기란에 있어서 외부에 레드카펫과 이 사진을 보신 것처럼 레드카펫과 전시명을 적어서 부착을 하는 그 일명 오프라인 GPS를 저희가 설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 전시장과 전시장 또는 전시장 내에서 목적한 곳으로 쉽게 찾아가는 장치로서 쉽게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제 지인이 커머니스룸에서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 뒤찾기 안내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난 대비 그 위치 문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전시장 내부에서 부스 찾기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전시를 하다 보면은 업체가 적은 업체는 100개부터 많게는 2,000개 업체까지 참가하는 전시가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이제 방문객 입장으로서는 적은 전시라도 부스를 내가 원하는 데 찾고 가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위치에서 현 위치에서 찾아갈 수 있는 위치를 보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치를 제가 마련해 놓았는데요. 그 장치로 인해서 방문객이 업체로의 접근을 인터페이스 주고 있어서 사진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넙지 사례의 드롭 방지, 즉 시간 대기줄 관련된 이슈인데요.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되게 줄이 엄청 많이 서 있었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저희가 키오스크를 도입한 게 되게 오래전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이 사진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어딘가에 앞쪽에는 키오스크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왼쪽이구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앞쪽에는 키오스크가 아니고 사람들이 일일이 모든 방문객들을 관련된 현장 등록을 도와줄 수 있는 사진이라서 정말 키오스크가 정말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좀 가져와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 사진에 이어서 이 사람들을 많이 방문객들을 응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키오스크 대체하기 전이랑 그 후를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키오스크 도입 전에는 운영진이나 고객의 긴 기다림과 지침에 많이 상당히 피로도가 쌓였다고 하시는데요. 키오스크 도입으로 인해 대기줄 관리로 운영진 고생이 줄어들고 방문객들은 쉽고 빠른 입장으로 오프라인 거치로서 역할을 잘해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키오스크
그 디지털 리터러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키오스크 바로 옆에는 이 키오스크 등록을 하실 수 있는 안내 요원들이 배치되어서 쉽고 빠르고 어렵지 않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제 사례는 QR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전시장을 가보면은 내가 원하는 전시 업체가 인기 업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또는 내부 부스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다른 분 인내하고 계시면은 내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지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또 국내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쪽 다 마이너한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마이너한 사항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낼까 싶어서 링크홈 비즈에서 업체에 관련된 동영상을 가지고 QR화 시켜서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QR을 각각 부스에 붙여서 사람들이 많거나 좀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고 싶으면 QR을 찍으면 저렇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링크홈 비즈 관련된 페이지로 이동이 되거든요. 거기서 그 업체에 관련된 소개와 또 주력 상품 관련된 것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또 다른 온라인 브로셔 같은 느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너치 사례에 이제 포토존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보시면 되게 벌써 사진이 찍고 싶지 않으세요? 되게 귀엽고 예쁜 것, 그 다음에 되게 멋있는 사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시문화 이벤트 영역으로서 각각의 상황이 많고 예쁘고 재밌고 신기한 주제로 방문객 유도를 하려는 목적으로 포토존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기 있는 포토존을 마련하여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를 안내하여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공유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이를 통해 전시의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객으로 하여금 이벤트에 참여하게 하고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동시에 업체는 적은 금액으로 홍보 효과를 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서 너치 마케팅의 일부로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온라인 사례로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고정 배너 활용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코리아별도 홈페이지 아래에 빨간색으로 사전 등록이라는 그 고정 배너가 보이실 텐데요. 이 고정 배너가 저희가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예전에 계속 따라다니는 스파이 배너처럼 약간 스팸 처리처럼 느껴지는 배너였는데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요즘에는 다시 이 공간 활용에 의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정 배너를 활용해서 너치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정 배너를 사전 등록 유명한 부분을 사용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나 앱의 목적은 결국은 사전 등록을 유도하는 창구로 쓰이기 때문에 그 창구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비 방문객이 온라인을 통해 전시를 보고 카테고리별 콘텐츠를 경험한 동안 어떤 페이지에서도 사전 등록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다크너츠 관련된 걸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사전 등록 페이지에 가면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다크너츠 한 일부 압박 형태를 여기에 차용을 해서 지금 사전 등록을 지금 몇 명이 보고 있고 몇 명이 사전 등록을 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제의를 드려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콘텐츠 연결성 관련된 이슈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끔 워드프레스에서 사전 등록 완료 페이지를 작업하다 보면은 더 이상 그 연결이 안 되고 사전 등록을 끝내버리는 페이지들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찾다 보니까 벌써 전기차 충전 인프라 특별전에서 이걸 하고 있었어요. 이 사전 등록 완료에서 사전 등록 완료를 끝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내에서 다른 콘텐츠를 유도를 해서 락인 시키는 효과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된 다른 부서 팀들도 사용해보신 게 어떤지에 대해서 제의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핵심 키워드라고 세 가지를 얘기 드렸던 부분을 다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 설명으로 인해서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랑 마지막에 들었을 때 너치와 다크너치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너치와 다크너치를 반대기능처럼 이야기를 해서 좀 성과 악이나 약간 반대기능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밑으로 보면은 다크너치를 너치의 식으로 바꿔서
기업이나 영업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반대 기능보다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구간에서 좀 다가오는 겠고요. 악취에서는 소비자를 지키고 이탈을 방지하기 때문에 다크한 멋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마케팅적으로 구매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크한 이름을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너지 측에서는